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미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이렇게나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였냐며 실망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무언가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건네자 그들은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애슐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의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저희 가족과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이 저희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선물을 줬거든요. 일단 제가 막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까지 간 상태였고 저는 분유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 분유값이라도 벌자며 마지막으로 카풀 서비스에 도전하시면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상태라 단칸방에서 차도 없이 살았는데 카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차였던 현대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아빠는 일본 브랜드 혼다의 보급형 브랜드를 구매했다며 항상 조롱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돈이 없던 아빠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런데 아빠는 현대차를 몰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현대라는 브랜드는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는 미국에서 처참한 인지도와 낮은 가격을 자랑했지만 직접 운전해보니 웬만한 고급차의 성능과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학교 등교나 모임, 술자리 등 아빠의 카풀 서비스는 어디든 부르면 갔는데 대다수의 손님들은 현대차의 안전성 덕분에 탑승하자마자 곧바로 골아떨어졌고 항상 아빠의 운전 솜씨를 칭찬하면서 하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운전을 제대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아빠의 일은 현대차 덕분에 점점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목돈이 모인 후 아빠는 아예 택시와 카풀이 결합된 사업을 벌여보자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을 현대 차량으로만 구매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벌였다고 하셨죠. 주위에서는 전부 아빠가 미쳤다며 그런 고물 차량을 타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며 비웃었지만 아빠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러한 아빠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고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아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현대차와 경쟁업체의 차량이 정면 충돌을 하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인데요. 아빠의 직원은 현대 차량을 몰고 유치원생들의 통학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경쟁업체의 직장인 통근을 돕고 있던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그의 혼다 차량과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이 사고는 지역 일간지에까지 실렸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고였는데 현대차와 혼다차가 정면 충돌했다는 제목만 읽었을 때는 모두가 현대 차량의 완전 파손을 확신했다고 했죠. 그만큼 당시 미국인들은 일본 차량의 내구성과 품질을 매우 우수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현대차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들은 경미한 타박상도 없이 멀쩡했고 현대차도 큰 손상 없이 멀쩡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혼다차는 차체가 완전히 박살나고 에어백도 안 터져서 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현대를 혼다의 보급형 브랜드라고 알고 있던 미국인들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차를 앞세운 아빠의 사업은 그 후부터 엄청난 상승세로 번영하게 되고 일본 브랜드의 차량을 앞세운 경쟁업체는 그야말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드디어 오늘이 찾아왔고 아빠는 그간 너무나도 바빠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다며 이제야 자신의 제2의 조국인 한국에 가본다며 매우 설레하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들이 저희 가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긴 했는데요. 저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한국 제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여전히 한국은 저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은 확실히 일본에 비해서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저희 가족은 강제로 삼성 같은 한국 제품들만 구매해야 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솔직히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든 감정은 당황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건 난생 처음 봤거든요. 축제 기간에 극성수기 스페인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한국은 요즘 세계 관광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인지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여행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인천공항의 일처리였어요.
줄을 대기하고 있던 관광객들은 마치 무빙워크라도 탄 것처럼 순식간에 줄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입국 수속은 그저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전부 완료되었기에 저희는 정말 순식간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못지않은 관광대국인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물밀듯 몰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작업을 볼펜 하나로만 처리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공항 직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매뉴얼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닥친다면 이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커녕 그저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 체류 목적일 거라고 단정한 뒤 추방 대기실에 넣어버리고 있죠. 그러나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까지도 모두 훈련이 되어 있는지 뜻밖의 상황에도 매우 전문적인 일처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아빠는 QR코드 확인이 안 되는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는데 이러한 돌발 상황에 한국인 공항 직원은 매우 능숙하게 디지털 대조 과정을 거치더니 이내 아빠를 무사히 입국시켜줬거든요. 한국의 이러한 놀랍도록 선진적인 인프라 덕분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였다면 노숙인처럼 하루는 꼬박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렸을 법한 일을 한국에서는 고작 10분 만에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매우 흥분하셨는지 뜬금없이 공항 직원에게 호통까지 치셨는데요. 아빠는 직원의 사과 모양이 각인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고 왜 삼성 휴대폰을 놔두고 애플 휴대폰을 쓰냐는 황당한 질문을 건네시더니 이내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을 보여주며 한국의 삼성이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브랜드라며 연설을 하기 시작하셨죠. 한국인 직원은 매우 당황해하며 자신의 조국을 평가절하하는 놈은 또 처음이군 라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가족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 저는 매우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웬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소방관 그리고 경찰들이 몰려오더니 이내 작전을 수행하려는 듯 공항 안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미국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순간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가장으로서 근엄하고 멋있는 모습만을 보였던 아빠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계집아이 같은 비명을 지르며 캐리어까지 전부 내팽개친 채 저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로 뛰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러한 실제 상황에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침착하고 태연하게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마치 인천공항이라는 거대한 세트장에서 저희 가족에게만 몰래카메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한 이질감도 잠시 자신을 인천공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이건 인천공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연합대 테러 훈련이라면서 실제 상황이 아니니 안심해도 좋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였고 수많은 최첨단 장비들까지 총동원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은 소방관이고 미국의 소방관들은 이러한 훈련 상황마다 곰으로 만든 싸구려 훈련용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정기훈련 한 번 하는데 이렇게나 체계적이고 실전성 있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문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자 공항 직원은 또다시 놀라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한국의 인천공항 옆에는 애초에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군부대가 모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의 운반 비용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은 이러한 특수지역을 관할하는 부서에 항상 최신식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혹시 모를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지만 부총 같은 특정 도시에만 병력을 집중하는 현상이 강해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러한 공공시설에서 실제 상황처럼 훈련이라도 한다면 수많은 소송이 걸려서 소방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파산해버릴 텐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을 텐데도 이를 너그러이 양해해주고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몹시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 연신 감탄하며 공항 밖으로 향했는데요. 여행 전부터 자꾸만 한국 관련 굿즈들을 구매해야겠다며 한국과 관련한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뭔가 운이 좋은 느낌이라며 노래를 부르시던 아빠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버스에서 내림과 동시에
아빠의 헐거워진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빠져버렸고 이내 퍽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아빠는 그저 허 웃어넘기시며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셨을 테지만 해외여행으론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아빠는 사업가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업 관련 연락을 주고받으셔야 했거든요. 즉 저희 가족은 여행 시작과 동시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버리셨고 저와 엄마도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저희 옆을 지나가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이 남성이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애초에 휴대폰 수리 매장 자체가 거의 없어서 매장으로 이동하는 데만 수시간은 소요되고 액정 수리도 최소 한 달은 걸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이 남성은 아빠의 박살난 휴대폰을 유심히 보더니 이곳에서 3분 거리에 삼성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정중하게 말해주려고 했으나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현대차를 구매했을 때 자신의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삼성은 반드시 뜻하지 않은 기적을 보여줄 거라는 다소 무모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한국인 남성을 따라 서비스 센터로 향하셨죠. 아빠는 이러한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듯 저희를 도와주는 한국인 남성에게 넋살을 부리기까지 하셨는데요. 서비스 센터가 3분 거리에 있다니 여기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길 잘했다며 여유 있는 척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남성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삼성이나 LG 등의 서비스 센터는 어디에나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떨어뜨려도 10분도 안 되어 수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었을 거라는 다소 현실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인프라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 것 같았고 아빠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서비스 센터에서 저희는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수리기사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원래 미국에서는 예약 없이 수리센터에 현장 방문하면 기본 3시간 대기에 그날 수리기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된 수리기사는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다는 듯 노 잉글리시를 외쳤는데요. 그리고 이내 아빠의 스마트폰을 확인해보고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3주라는 뜻이었거든요. 3주는커녕 저희에겐 단 일주일도 여유가 없었고 저희는 아무래도 그대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머리를 감싸주시며 자신이 너무 큰 요행을 바랐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내 수리기사에게 시간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수리센터에서 나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수리기사는 갑자기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이 펼친 3개의 손가락을 접더니 다시금 5개의 손가락을 펼쳤거든요.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의아함이 들었고 이내 번역기 앱을 들이밀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아까 30분 만에 수리해주겠다고 대답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겠으면 5분 만에 빠르게 처리해 보겠다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수리기사의 말에 저희 가족은 일동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수리 작업을 5분 만에 끝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수리기사는 매우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수리도구와 부품들을 꺼내더니 이건 한국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한국인들은 액정 파손쯤은 5분조차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빠가 전에 말씀하신 한국의 기술은 지금도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말에 완전히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해대는 미국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제품들을 수리하는 법도 몰라서 늘 수리를 거부하거나 턱도 없는 수리기간을 들이미는 등의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놀라운 기술력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해도나 서비스 인프라까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이건 소비자로서 한국 브랜드의 호감을 가지고 충성하게끔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비스 센터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를 기다렸고 한국인 직원은 저희에게 무료 커피 머신을 소개해주며 커피를 대접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미국의 센터에서는 혹여라도 손님이 뭐라도 하나 훔쳐갈까봐 아무런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센터 내에 고해상도의 TV와 커피 머신, 공기청정기 등을 구비해두며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5분 만에 새 휴대폰이 되어 돌아온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고 아빠는 이게 바로 한국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연신 삼성을 외치더라고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아빠가 쪽팔려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좀처럼 그만둘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담당 직원이 와서 기념품을 줄 테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빠는 기념품에 삼성 로고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삼성 로고가 붙은 걸로 다시 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또한 아빠는 방금 전 저희가 봤던 고해상도 TV가 마음에 든다며 미국 제품들 중에서 저렇게나 얇고 선명한 TV는 본 적이 없다는 말까지 건넸는데요. 아빠는 결국 서비스 센터 밑층에 있는 삼성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고해상도 TV까지 구매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전자제품 매장은 미국과의 배송 연계 시스템도 무척이나 잘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담당 직원은 미국에 있는 삼성 지사를 통해 저희가 미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서 배송을 시켜주겠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제안을 건넸거든요. 미국에서는 TV 배송에 거의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고객이 편한 시간대에 맞춰서 놀랍도록 빠른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다니 저는 대체 한국이 못하는 건 뭔가 싶어서 그저 넋이 나간 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들의 높은 기술력과 결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수준 덕분인 것 같기도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더욱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